석유보다 물이 비싼 나라로 유명한 카타르 전역이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카타르는 1인당 GDP가 세계 1위인 나라인데요. 그런 카타르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전체가 한국에게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이 땅에서 한국은 어떻게 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카타르 농업부에서 일하는 파티마 아라심입니다. 올해로 35살이고 농업부 토지관리과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농업 포기 서류만 작성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전부 똑같습니다. 농업 포기 신청서, 토지 용도 변경 허가서, 폐농 보상금 지급 신청서. 9년 동안 단 한 번도 농업 허가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농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카타르는 사막 국가입니다. 땅을 파면 짠물만 나와요. 비도 거의 안 내리고 기온은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하나둘씩 포기하고 오는 거죠. 저한테 와서 농업 그만두겠다고 서류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타까웠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한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무뎌져 버렸어요. 어차피 농사는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서류나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상사인 하산 과장도 저를 못마땅해 합니다. 파티마 때문에 우리 농업과가 문 닫을 뻔했다고 핀잔을 주죠. 농업부인데 농업은 안 되고 포기 서류만 처리하니까 정부에서도 우리 부서를 없애려고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9살 딸 라일라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맨날 농부 아저씨들 울리냐고.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말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사람들을 울리는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는데 사우디아라비아 하일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농업용수를 만들어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막 국가인데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한국의 물 기술로 사막에서 깨끗한 물을 뽑아낸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9년 동안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일이 정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독일, 미국 기술자들이 많이 왔지만 전부 실패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날 밤 라일라가 저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 사람들 정말 농사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하산 과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파티마, 내가 알말 지역에 가서 행정 업무 봐줘. 한국 기술진들이 온다는데 담당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실패할 텐데 왜 저를 보내는 거죠? 어차피 또 실패할 테니까 내가 가서 서류 정리나 해줘라. 하산 과장이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9년간 포기 서류만 써온 제게 딱 맞는 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실패한 외국팀들 뒤처리나 하라는 소리니까요. 알말 지역에 도착해서 한국팀을 처음 봤을 때는 실망했습니다. 생각보다 팀 규모도 작고 리더라는 사람도 작고 왜소한 여자더라고요. 강혜진 박사라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솔직히 믿음이 안 갔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강 박사가 아랍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거였어요. 저보고 아랍어로 안녕하세요. 파티마 씨 잘 부탁드립니다 하더라고요. 발음도 정확하고 문법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랍어 잘한다고 기술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 강 박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48시간 안에 깨끗한 농업용수를 만들어 보겠다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48시간이요? 우리 농업부에서 10년간 본 게 뭔데 48시간에 해결한다고요? 프랑스 기술자들은 6개월 걸렸는데도 실패했거든요. 독일 팀은 1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장비를 가져왔지만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작은 팀이 48시간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강 박사한테 냉정하게 말했어요. 박사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80년 동안 아무도 해결 못한 문제예요. 48시간에 해결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했겠어요? 강 박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파티마 씨,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장 도전할 만한 일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도 결국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을 거라고. 며칠 후면 실패했다며 꼬리 내리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벌써 실패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의무적으로 지켜봤습니다. 행정 담당관이니까 과정을 기록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외국 팀들과는 확실히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강 박사 팀은 첫날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지질 조사, 토양 분석, 지하수 탐사를 동시에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농업부에서 9년 일하면서 본 것 중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프랑스 팀은 그냥 큰 기계만 가져왔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강 박사가 우리 지역의 80년 전 지질 자료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1940년대 영국이 조사했던 자료를 정확히 인용하면서 설명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해온 팀은 처음이었거든요. 독일 팀은 와서 한 달 동안 자료 수집만 했었어요. 미국 팀은 아예 자료 검토 없이 무작정 시작했다가 실패했죠. 그런데 한국 팀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도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여전히 짠물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산 과장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아직 성과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했더니 하산 과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이번에도 실패 서류 준비해놔라.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강 박사 팀은 전혀 포기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다른 팀들은 이 시점에서 벌써 짜증을 내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강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박사님, 24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짠물밖에 안 나와요. 정말 48시간 안에 가능할까요? 강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파티마 씨 지하 30m 아래에서 희미한 담수 신호를 포착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9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담수 신호라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였어요. 신호만 있다고 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30시간째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에서 뭔가 다른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보던 짠물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색깔부터 투명했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강 박사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파티마 씨, 성공했습니다. 이거 완전한 담수예요.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직접 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정말 달았어요. 9년간 농업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깨끗한 물은 처음 봤거든요. 급히 수질 검사를 해봤습니다. 농업용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했어요. 염분 농도, 중금속, 세균 수치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이게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80대 하산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오셔서 물을 드셔보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내가 어릴 때 마셨던 그 물이야.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80년 전에는 이 땅에도 깨끗한 물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다시 찾아낸 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제 딸 라일라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장에 나타났어요. 엄마 여기서 정말 물이 나와요? 라일라가 신기해하면서 물을 마셔보더니 진짜 달아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라일라가 강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아줌마 어떻게 사막에서 이런 물을 만들어냈어요? 강 박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라일라야, 이 물은 원래 여기 있던 거야. 우리는 그냥 찾아낸 거야.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9년 동안 저는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농업부 공무원으로서 이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농업부에 보고했어요. 하산 과장님 성공했습니다. 정말 농업용수가 나왔어요. 전화 너머로 하산 과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족장 알막툼이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가짜다. 한국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 어디선가 물을 가져와서 뿌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시했는데 계속 반복하니까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알막툼은 마을에서 암시장 물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귀하니까 비싼 값에 팔아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물이 공짜로 나오면 자기 사업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였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알막툼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80년 동안 안 됐던 일이 갑자기 될 리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서양 선진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한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프랑스 팀도 처음엔 자신만만했고 독일 팀도 확신에 찼었어요. 그런데 결국 다 실패하고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저도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가짜일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수질 검사를 해봤는데 완벽했거든요. 농업부 9년 경력으로 봐도 조작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강 박사가 이 상황을 보고 결단을 내렸어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질 조사 결과, 시추 과정, 수질 분석 결과 전부 다요. 투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숨길 게 하나도 없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강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박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기술 비밀까지 다 공개하는 거예요? 강 박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파티마 씨 진실은 숨길 게 없어요. 오히려 공개할수록 더 믿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공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강 박사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컴퓨터 화면으로 지하수 분포도도 보여주고 시추 과정 영상도 틀었습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80대 하산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알막투마 내가 왜 이러는지 다 안다. 이 물이 진짜인 게 무서운 거지. 내 사업이 끝나니까. 할아버지가 알막툼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하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막툼이 지금까지 비싼 값으로 물을 팔아왔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알막툼은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공무원으로서 거짓 보고서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걸. 이건 진실이고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미르께서 직접 이곳을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농업부에 올린 보고서를 보시고 관심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농업부 9년 경력 중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왕실에서 먼저 특사가 왔어요. 에미르께서 내일 오신다면서 모든 걸 점검하더라고요. 물의 품질, 생산량, 기술의 안정성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특사도 물을 마셔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막에서 나온 물이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에미르 방문 전날 밤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펌프 시스템에 고장이 났습니다.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하필 왜 지금 고장이 나는 거죠? 에미르께서 오시는데 물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 박사 팀은 밤새 수리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농업부 권한으로 비상지원팀을 불렀어요. 긴급 예산도 승인받고 필요한 부품들도 조달했습니다. 4시간 만에 간신히 복구했어요. 다행히 에미르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미르께서 도착하셨을 때 정말 긴장했습니다. 저는 농업부 담당관으로서 전체 상황을 보고드려야 했거든요. 에미르께서 직접 물을 드셔보시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깜짝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나온 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폐하 맞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지하 50m에서 뽑아 올린 완전한 담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더니 에미르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에미르께서 강 박사와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기술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물어보셨어요.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지, 전국 확산은 언제쯤 가능한지 말이에요. 강 박사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에미르께서 공식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카타르의 전략적 파트너는 한국이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더 많은 협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담당관으로 참여한 프로젝트가 국가적 사업이 된 거잖아요. 농업부 9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미르께서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어요. 파티마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핵심 펌프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나버린 거예요. 이번엔 정말 심각했어요. 물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막툼은 이미 쫓겨났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남아있었어요. 봐라, 결국 고장났잖아. 처음부터 믿을 게 못 됐다. 한국 기술이라는 게 겨우 이 정도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또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악의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겨우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9년 만에 농업 허가서를 쓸 수 있는 기회인데 이대로 놓칠 순 없었거든요. 에미르께서 직접 인정해 주신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먼저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업부에서 10년간 일했어요. 이 기술은 진짜입니다. 고장은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고칠 수 있어요. 기계는 원래 고장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고쳐서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제 딸 라일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저씨들, 우리 엄마 말이 맞아요. 한국 아줌마들이 거짓말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포기 안 해요. 아이의 순수한 외침에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현명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도울게. 뭘 하면 되냐? 공구가 필요하면 가져올게. 이렇게 말하면서 복구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한국팀의 첨단 기술과 우리 마을 사람들의 손기술이 만난 거죠.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저도 농업부 예산으로 필요한 부품들을 긴급 조달했어요. 비상 예산 승인도 받고 헬리콥터로 부품을 공수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우리 마을 장인들이 힘을 합쳐서 더 강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복구가 완료됐을 때 물이 터져나오는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20만 리터까지 생산 가능하게 됐어요. 고장을 계기로 오히려 더 좋은 시스템이 된 거죠. 라일라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위기가 있었지만 더 강한 단결을 만들어냈어요. 한국 아줌마들도 우리 마을 사람들도 모두 대단해요. 아이의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성공 사례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카타르 전역에서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농업 재생 담당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9년간 포기 서류만 써온 제가 말이에요. 하산 과장은 저를 보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라일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해요. 우리 엄마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사막에 농업을 만들어냈다고. 엄마는 농민 아저씨들 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웃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이제는 농업 과학에 관심을 가져서 엄마처럼 농업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카타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농업 포기 지역이었던 곳들이 하나둘씩 농장으로 변했습니다. 수경재배 농장, 스마트팜, 온실 농업까지 생겨났어요. 저는 이제 농업 포기 서류가 아니라 농업 수출 허가서를 쓰고 있습니다. 토마토, 오이, 딸기까지 수출하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10개국에서 도움을 요청해왔고, 저는 농업기술 지원 프로젝트 행정 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포기 서류 전문가였던 제가 이제는 희망을 수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농업부 기념관을 새로 만들면서 제 업무 일지를 전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 포기에서 농업 수출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제가 쓴 첫 번째 농업 허가서도 같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강 박사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할 때마다 조언을 구하죠. 한국에서 농업 연수도 다녀왔어요. 한국 기술진들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라일라도 내년에 한국 캠프에 참가할 예정이에요. 라일라가 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적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한국에서 왔다. 우리 사막에 강을 만들어준 한국 사람들 덕분이야. 지난주에는 타임캡슐을 묻는 행사가 있었어요. 미래 세대들에게 이 기적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 안에 제가 처음 쓴 농업 허가서도 넣었습니다. 포기 서류 전문가였던 제가 이제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과 카타르의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의 물이 영원히 흐르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